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60대 중반을 살아가는 지금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도 해보고 실패도 겪고 다시 일어서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분명 공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제가 왜 60년을 살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저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직장이었죠.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했습니다. 월급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아직 살아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5만 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금액이지만 그때는 그 돈으로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거의 10년 동안 월급만 받으며 살았습니다.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야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승진하기 위해 경쟁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주말에는 피곤해서 집에서 쉬거나 가끔 친구들 만나 소주 한잔하는 게 낙이었죠. 그러다가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제 월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이 분유가, 학원비, 병원비, 돈 나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건 한정되어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가장은 이미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걸 배우기엔 시간도 없고 도전하기엔 책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20대에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며 그냥 흘려보내고 30대에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40대가 되어서야 뭔가 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다만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가장 큰 착각은 이겁니다. 시간은 무한하고 기회는 언제든 온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1997년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졌죠. 그날도 기억납니다. 회사 전 직원이 강당에 모였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 넘게 다닌 회사였어요. 저는 열심히 일했고 성실했고 회사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었나요? 결국 저도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일자리를 잃은 거죠. 그날 밤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생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나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것인가? 재취업을 할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주변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치킨집 해라. 편의점 차려라. 부동산에 투자해라.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15년 동안 회사에서 배운 게 뭘까? 저는 영업 쪽에서 일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고 설득하는 것도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차리기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무실도 작았고 직원도 없었어요. 혼자서 전화하고 이메일 쓰고 거래처 찾아다니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신입사원처럼 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회사에서 쌓은 15년의 경험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예전 거래처들이 저를 기억해줬고 조금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나자 직원도 2명 뽑을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사무실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겼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월급쟁이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40대에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 30대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기본기를 쌓아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20대 때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했다면, 30대 때 대충 일하며 시간만 때웠다면 절대 40대의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제 주변 친구들, 동기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60대가 되어 만나보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50대 초반에 당뇨가 왔습니다. 젊었을 때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야근하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러다 보니 몸이 망가진 거죠. 지금은 매일 약을 먹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해야 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형님, 젊었을 때 건강관리 좀 할 걸 그랬어요. 지금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은 못 사잖아요. 여러분, 20, 30대에는 밤을 새워도 괜찮습니다. 며칠 술 마셔도 금방 회복되죠. 그래서 착각합니다. 내 몸은 튼튼하다고. 하지만 40대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요. 허리, 무릎, 어깨.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몸을 아꼈어야 했구나.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것은 배움입니다. 저희 세대는 대부분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평생 회사원, 평생 공무원, 평생 자영업. 그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따라가기 힘듭니다. 제 동기 하나는 60이 넘어서 컴퓨터 학원에 다닙니다. 손주들이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것도 보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어서요. 그 친구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진작에 배울 걸 그랬어. 젊었을 때는 시간도 많았고 머리도 좋았는데 그땐 필요성을 못 느꼈어. 여러분이 지금 30대, 40대,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영어든 컴퓨터든 투자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젊을수록 배우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회사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그들과 술 마시고 회식하고 주말에도 골프 치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요.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뜸해지죠. 결국 남는 건 가족뿐입니다. 제 선배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 쏟은 시간의 반만이라도 가족한테 썼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그분은 퇴직하고 나서 부인과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자식들과도 대화가 없다고 합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혼자 원룸에서 사십니다. 가끔 제가 전화하면 목소리가 쓸쓸해요. 여러분, 일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배우자한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자녀들과 대화하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6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들입니다. 첫 번째, 복리의 힘을 이해하라.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는 30대까지 저축을 거의 안 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쓰고 남으면 저축하려고 했는데 항상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 대학 동기 하나는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첫 월급부터 무조건 30%를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로 생활했어요. 처음에는 저보다 생활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옷도 별로 안 사고 외식도 잘 안 하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 친구는 강남에 아파트가 2채입니다. 투자도 잘했고 저축도 꾸준히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젊었을 때 모은 100만 원은 나이 들어 모은 1000만 원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월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20대부터 40년 동안 꾸준히 모으면 60대에는 상당한 돈이 됩니다.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40대에 시작했으니까요. 만약 20대에 시작했다면 지금 훨씬 더 여유로웠을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씁니다.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그런데 나이 들면요. 돈을 써서 시간을 삽니다. 택시 타고 배달시키고 청소 도우미 쓰고 왜일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하면 제게 남은 시간은 15년 정도입니다. 15년이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30대라면 앞으로 50년이 있습니다. 40대라면 40년이 있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TV 보며 시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이요. 세 번째,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50대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업이 잘 돼서 빌딩도 사고 외제차도 샀어요. 그런데 55세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부인이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한 게 제일이지. 여러분,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담배 끊으세요. 술은 적당히 하세요. 운동하세요. 정기검진 받으세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은 조용히 옵니다. 제 주변에 50대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친구가 있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그 후 평생 약을 먹어야 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형님,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해요. 아프고 나면 늦어요. 네 번째, 인생은 마라톤이다. 젊었을 때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20대에 성공한 사람, 30대에 부자 된 사람, 그런 이야기를 보면 조급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왜 평범할까? 하지만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0대까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40대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50대에 안정됐고 60대인 지금은 여유롭게 살고 계십니다. 반대로 20대에 잘 나갔던 친구들 중에는 3, 40대에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가 넘어진 거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다섯 번째, 실패는 끝이 아니다. 저는 인생에서 2번 크게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IMF 때 회사에서 잘렸을 때고 또 한 번은 사업 초기에 큰 손해를 봤을 때입니다. 그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실패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사업 초기의 실패 덕분에 더 신중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이 어려움이 여러분을 성장시킨 계기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모아야 하고 시간도 잘 써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가셨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함께했던 동반자였죠. 그런데 제가 그 40년 동안 아내한테 얼마나 잘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못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일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갔고 사업할 때는 더 바빴어요. 명절에도 거래처 접대하느라 집에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가끔 제가 당신 덕분이야라고 말하면 아내는 웃으며 당신이 열심히 일한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아내한테 꽃 한 번 사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생일에도 바빠서라는 핑계로 대충 넘겼어요. 결혼기념일도 자주 잊어먹었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해주지 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내 손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잘 못해줘서.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빨리 달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나중에 효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과 대화하세요. 돈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들을 소중히 하세요. 나이 들면 진짜 친구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60대 중반입니다. 남은 인생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아들, 딸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손주들 만나러 자주 갑니다. 친구들과 밥 먹으며 옛날 이야기합니다. 돈은 적당히 있으면 됩니다. 건강도 관리하면서 살고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30대, 40대, 50대로 돌아간다면 꼭 할 것들입니다. 30대라면 매달 수입의 최소 20%는 무조건 저축하세요. 생활비를 줄이더라도 이것만은 지키세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30대부터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따세요. 부모님께 한 달에 한 번은 꼭 연락하세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배우자와 데이트하세요. 결혼했다고 해서 로맨스가 끝난 게 아닙니다. 40대라면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연금, 보험, 투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더 신경 쓰세요. 운동을 습관화하고 술과 담배를 줄이세요. 자녀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세요. 돈만 주지 말고 시간을 주세요. 퇴직 후를 준비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부업을 고려하세요. 친구 관계를 유지하세요. 회사 사람들만 만나지 마세요. 50대라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몸은 회복이 느립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세요. 노후 자금을 재점검하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세요. 퇴직하면 둘이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집니다. 취미를 만드세요. 일 말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독립시키세요.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런 조언들이 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아. 다 아는 이야기야.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이런 조언들을 들었어요. 부모님도 말씀하셨고 선배들도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다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한 가지라도 시작하세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세요. 배우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저축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모아야 하나요?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부 기준으로 최소 3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최소입니다. 월 2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3억 원으로는 12년 반밖에 못 버팁니다. 65세에 퇴직하면 77세까지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건강하면 90세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돈이 바닥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5억, 여유 있게는 10억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이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모으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와 투자 수익을 더하면 5억은 만들 수 있어요. 매달 150만 원씩 모으면 5억 4천만 원, 거기에 수익 더하면 7, 8억은 됩니다. 월 150만 원을 어떻게 저축해요? 가능합니다. 제가 봐온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한 분들이 많아요. 제 아는 후배 부부는 둘 다 직장인인데 맞벌이 수입의 50%를 저축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더군요. 형님, 우리는 처음부터 수입의 50%로만 살려고 각오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부부는 아파트를 작은 걸로 얻었고 차도 중고차를 샀어요. 외식도 자주 안 하고 여행도 국내로만 갑니다. 대신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 다른 후배는 수입의 대부분을 씁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요. 보기엔 그 친구가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의 부부는 빚 없이 집도 있고 저축도 많을 겁니다. 후자의 친구는 글쎄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을 택할 것인가? 미래의 안정을 택할 것인가?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수입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요. 또 다른 현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나이 들면 이런 것들도 부담됩니다. 저는 지금 건강보험료로 매달 30만 원 가까이 냅니다. 국민연금도 받지만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만약 제가 사업을 안 했다면, 연금만으로 살았다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개인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해야 해요. 투자는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위험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30년 전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적절한 투자는 필수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투자 조언은 못 드립니다. 다만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가와 상담도 하고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대박 나려고 하지 마세요. 착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답입니다. 어느덧 영상이 거의 끝나가네요.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좋은 이야기긴 한데 내 상황은 달라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정상입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조언들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했으니까요.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 달부터 저축해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이런 말들로 계속 미뤘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시간, 건강, 기회, 이것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대는 다시 안 옵니다. 30대도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꿈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성공을 원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60대 중반이지만 후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배웠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덕분에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합니다. 자녀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제가 배운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노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하세요. 배우자를 안아주세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